안녕하세요. 김병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페이지 앱에 대해서 라우팅 및 동작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원페이지 앱의 라우팅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우선 원페이지 앱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액트, 앵귤러, 뷰 등이 이해에 해당하는데요. 원페이지 앱이란 말 그대로 URL의 요청에 따라 매번 HTML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HTML 문서에서 엘리먼트를 조작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웹페이지를 로드할 때 서버 렌더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요청 URL마다 HTML을 만들어 로드하는 식이었죠. PHP, ASP, JSP 등이 등장한 방식도 이런 서버 렌더링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AJAX라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갱신하는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는 AJAX라는 기술 이전에도 HTML을 부분 갱신하는 기술이 있었는데요. 해당 용어 및 기술이 소개되면서 점차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댓글 갱신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댓글을 갱신하려면 전체 페이지를 로드해야 됐지만 해당 기술이 도입되면서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짐에 따라 웹페이지 렌더링에 사용하는 연산을 클라이언트가 가져감에 따라서 서버의 부하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의 한 부분에 적용됐던 것이 아예 하나의 페이지에서 모든 동작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이 원페이지 앱입니다. 그래서 원페이지 앱은 기존의 앱을 만드는 것처럼 개발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속도 및 컴퓨터 자원의 효율에서는 좋은 효과가 있죠. 이에 제 경우는 메인 프로젝트로 가져가는 작업에서는 원페이지 앱을 사용하고 소규모 프로젝트이거나 적당히 처리해도 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서버 렌더링 방식을 채택하는 편입니다. 원페이지 앱은 빌드 시 그 결과물로 HTML 및 자바스크립트 파일 및 리소스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그냥 실행하면 되는 거죠. 이에 서버 연산이 필요 없다면 엔진엑스의 아파치에 HTML 파일을 올려서 동작시켜도 동작이 됩니다. 서버가 필요 없는 간단한 홈페이지 작업들은 그냥 이렇게 동작시켜도 무방합니다. 제가 가끔 보는 사항이 이러한 동작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서버에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자체를 올리는 경우도 보았는데요. 리액트 개발 툴에서 npm 스타트로 동작시키다가 이것을 동작시켜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서버에 올려서 기동해 버리는 거죠. 이건 동작 방식이 완전 틀려지는데요. 이런 원페이지 앱의 개발 시 동작과 릴리즈 시 동작이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npm 스타트를 해서 클라이언트 개발을 실행하면 우선 클라이언트용 개발 서버를 구동하고요. 그리고 개발용 서버 위에 클라이언트 코드들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를 실행시켜서 개발용으로 구동한 서버 페이지를 접근해서 개발하게 되는 거죠. 이때 소스코드의 디렉토리를 감시하고 있다가 파일의 변경이 관제되면 해당 파일만 컴파일 및 빌드를 해서 페이지 파일을 다시 만든 후에 새로 거침하는 형태입니다. 이때 개발을 할 때 서버 API 요청은 다른 서버에서 다른 서버에 요청이 됩니다. 이에 원페이지 앱 개발 시 코러스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에 서버 개발자가 개발 모드일 때 코러스 설정을 허용해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서버에 있을 경우 같은 서버에서 동작하므로 코러스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실서버일 경우 코러스 허용을 차단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페이지 앱에서 URL을 요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많이 설정하는 리액트, 엔진엑스, 노드.js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 지식으로 엔진엑스를 노드 앞에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드 앞에 엔진엑스나 아파치를 붙이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스태틱 파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이러한 웹서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노드 개발자분은 노드 앞단에 엔진엑스를 붙이라고 추천하는 컬럼도 있었는데요. 조금만 설정하면 되는데 굳이 안 붙이는 이유는 없죠. URL 요청에서 변하지 않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미지 등의 파일들은 서버에 올라가 있으며 해당 URL로 요청 시 그대로 파일로 전송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정적 파일의 요청은 60%부터 80%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렇기에 노드를 만든 제작자 또한 노드 앞단에 엔진엑스나 아파치 같은 웹서버를 붙이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그리고 엔진엑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중소규모 정도의 프로젝트에서는 엔진엑스의 성능이 아파치보다 좋습니다. 이 표는 아파치와 엔진엑스의 벤치마크 비교인데요. 대부분의 결과에서 엔진엑스가 아파치보다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 이에 스타트업에서는 아파치보다 엔진엑스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하지만 대규모 서버를 운영할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아파치가 엔진엑스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까지 갈 수 있는 앱은 5%도 안 될 것 같기에 그냥 엔진엑스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웹브라우저가 URL을 요청했을 때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웹브라우저가 URL을 요청하면 서버에 엔진엑스가 해당 요청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서버는 엔진엑스 설정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및 요청 URL이 없을 때 처리를 설정하고요. 이 설정이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엔진엑스에서 노드로 요청을 넘기는 프록시 패스 설정입니다. 이에 엔진엑스의 기본 디렉토리를 살펴보고 만일 파일이 없으면 해당 설정에 따라 노드로 요청을 넘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드가 받게 되는데요. 노드에서 기본 디렉토리는 보통 퍼블릭으로 설정이 되죠. 이에 만일 여기서 파일을 찾고 파일이 없다면 노드에서 라우트로 설정하는 URL을 해석합니다. 여기에도 없다면 OU 처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페이지 앱이라면 노드 서버는 한 가지 처리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해당 요청이 원페이지 앱에서 클라이언트가 처리하는 라우트 패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패스 설정은 서버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404 나파운드를 반환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빌드한 결과인 HTML 파일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는 이유는 클라이언트에서 특정 페이지 URL로 직접 접근하는 요청을 처리할 경우에도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서버에서까지 모든 경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드디어 클라이언트의 라우트가 동작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라우트에서도 경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클라이언트의 404 나파운드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계약적으로 원페이지 앱에서 URL을 요청했을 때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라우트를 제어하는 것이 실제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URL 텍스트에 따라 페이지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jQuery 등의 원페이지 앱이 아닌 프레임워크는 실제 페이지가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HTML 및 다른 요소가 받아오게 되고요. 엘리먼트가 생성되면서 해당 이벤트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원페이지 앱의 경우 실제 페이지가 이동되지 않고요. 엘리먼트를 조작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페이지 업로드 같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등을 같이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항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URL을 조작할 때 동작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브라우저에서 뒤로 가기 버튼이 있죠. 웹브라우저 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다고 합시다.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어보겠는데요. 자바스크립트에는 이러한 동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액트라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두 가지로 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말해드리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팝 스테이트에서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여기서 추가적인 동작을 덧붙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이벤트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뒤로 가기 동작을 막을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이런 웹브라우저 기능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액트는 어떨까요? 리액트는 실제 페이지 이동이 아니라 주소창에 URL 문자열을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그냥 한 페이지만 로드해 놓고 딱히 변경되는 사항이 없는데요. 들어가기 버튼의 동작도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원페이지 앱에서는 히스토리 객체에 대한 조작과 문자열 조작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원페이지 앱에서는 지금과 같이 브라우저 단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기능까지 제어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이렇게 동작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와 원페이지 앱에서의 이벤트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전환이 감지되면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리액트 라우터에서 페이지가 변경되었다고 알 수는 있기 때문에 리액트 라우터에서 페이지 변경 이벤트를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원페이지 앱의 이벤트는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제가 보시는 게 이렇게 싱글 페이지 앱에서 뒤로 가기 버튼을 블록한 내역이고요. 이거는 리액트 라우터에서 블로커라는 녀석이고요. 블락 조건을 걸면 블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영상은 제가 블락을 true로 설정하기 때문에 모든 라우터 기능이 동작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제가 뒤로 가기 버튼을 열심히 클릭해도 동작되지 않고요. 화면의 페이지 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페이지 앱에서 앱이 등장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URL 요청 시 라우트가 일어나는 과정 및 클라이언트 라우트 동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